자, 현대 로템입니다. 뭐 현대 로템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1%또 미끄러져 내려가다 보니 지금 지수는 살짝 뭐 눌려지겠죠. 아무래도 지수 범위가. 그래서 개장 초에 단계별로 좀 올라갔던 부분이 삼성전자 1% 밀리면서 음봉으로 또 쿵 하고 내려와요. 삼성전자 1%가 미치는 영향력이 시장 전체 지수의 0.17% 작지 않습니다. 0.17%면 0.2라고 잡고 한 5포인트 정도를 삼성전자가 끌고 내려가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나머지 쪽 뭐 하이닉스나 뭐 현대차나 이런 쪽이 다 좀 오늘은 강보합 이상의 흐름을 좀 주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만 요건 뭐 11월 6일자 기준에서의 종목 군들의 기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일 걸로 좀 바꿔서 올려드릴게요. 전일 거의 기준에 이제 루닛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전체 매도 세일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놔 드렸고 HLB는 뭐 뜬 당일날 다 설정 범위가 잡혔고 그다음에 현대로템이 이제 순매수 1위였는데 그간 뭐 차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고 유지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순위가 조금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 이유가 4분기. 그러니까 굉장히 더디게 움직인 거죠. 어찌 보면 7월 10일 이후에 수익률 범위가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이제 현대로템은 10월 2일 날짜부터 해서 그러니까 4분기 이후에 변동률의 기준을 잡아놨는데 조금 더 올라갔겠죠. 오늘 69,000원 넘기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의 기준이 잡히니까 그리고 이제 꼬리 달고 내려올 때 그때는 밑에서 수급이 월등하면은 추가 편입의 기준을 잡고 그렇지 않으면 관망을 합니다. 그런 이유는 기술적으로 거래를 터트려주고 계속 뻗어 올라가야 되는데 거래가 순간적으로 좀 둔화되면은 쉬어가나 보다의 기준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현대 로템 부분의 흐름은 우리가 21년 12월부터 방산주는 계속 본 거예요. 뭐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그런 내용부터 해서 우크라이나전이 지상전으로 확전되는 것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죠. 사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지상전 확대와 함께 재래식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건 이제 명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슈팅이 나온 게 아니고 재래식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유럽 쪽 국가들, 폴란드 이런 쪽이 재정이 이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 단위의 발주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책금융 제도를 조금씩 완화하고 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지급 보증 형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대규모의 수주 부분이 형성된 게 정책적인 부분하고도 연동이 돼 있다. 우리는 이제 6월 달하고 그리고 9월 달인가요? 8월 달하고 9월 달인가요? 글씨가 저도 작았고 이제 눈이 안 보여. 8월이네. 8월하고 9월 달. 이때 이제 주력으로 넣은 이유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거래 정지에 들어가는 그런 위치에 놓여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자주 내일장 공략주에 자주 넣어놨던 그런 종목의 신고가 또 목전에 계속 형성돼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문자가 뭐 수도 없이 나왔겠죠. 오랜 기간 동안 갖고 왔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변동률이 순간순간 확대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차익 실현 재편입.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연초부터 공략하고 24만 원에 4월, 5월, 6월 세 번 이제 24만 원에 정리를 했죠. 그게 24만 원만 오면은 매수가 둔화되고 거래가 둔화되고 거기서 꼭 꼬리 달리거나 음봉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한 거고 그리고 6월 3일 그 하나정밀기계 TC본더 내용 그 이슈 이후에는 계속 수급이 들어오면서 슈팅을 줬어요. 그래서 6월 3일 이후부터 7월 말까지는 거의 그대로 유지를 했죠. 그리고 이제 전량 매도가 나간 게 7월 30일. 그때가 33만 원 고점 찍고 밀릴 때예요. 그리고 이제 인적 분할 이후에 다시 본격적으로 또 편입.
현대로템은 거의 차익 실현보다는 계속 유지하면서 대처를 했어요. 그러니까 꼭 오늘 같은 경우 뭐 개장 초에 거래 터지고 검색에 뜰 정도로의 흐름이 나오고 다 좋은데 꼬리 달고 내려오더라도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는 아닙니다만 따박따박 실적이 확전되는 그런 기준에서 수급이 뭐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유지하고 대처해 왔는데 일단 이제 PBR 부분은 실적이 이제 계속 누적적으로 쌓이면은 이 PBR 부분은 이제 안정화가 되죠. 아주 가파르게 튕겨져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요게 이제 좀 핵심의 기준이 되는데 올해부터죠. 올해 1월부터 현대로템의 시가총액이 사실상 이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지금 시가총액 부분이 1억 900만 주니까 대략 한 7조 정도 되는데 7조면은 시가총액 한 50이 하려나요? 그래서 일단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저러한 수급 범위가 굉장히 강한 수급이 된다. 전체 시장에서 최상위에 놓여져 있으니까 그것도 쌍끌이로 외끌이가 아니라 양쪽 다 좋게 보는 오버슈팅이 잘 안 나와요. 저런 경우에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많고 외국계 지분도 많고 기관 지분도 많고 뭐 유통 물량이 뭐 다소 제한적인 상태에서 누구나가 고르게 갖고 있기 때문에 고르게 점진적인 강세는 띄어도 그냥 비이성적인 슈팅이 나오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게 형성이 되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장중이라 이 종목 저 종목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아파. 그래서 하나 시스템이 과도하게 3.36까지 미끄러졌어요. 거래는 실려 있지는 않아요, 그다지. 프로그램 이제 10만 주까지 매도가 확대됐다가 사실 전체 주식수 대비 뭐 10만 주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확대가 됐다가 지금은 살짝 매도세가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에 손바뀜이 좀 있습니다. 94만 주 거래에 프로그램 쪽이 20만 주 매도, 12만 주 매수.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메이저 쪽에 관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좀 강하게 매도를 하는 건데 프로그램 쪽이 조금 안정화되면은 하방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뭐 5일선을 회귀를 할지 5일선을 뭐 살려놓고 돌릴지 아니면은 오늘 5일선을 살짝 이탈시켜 놓은 상태에서 뭐 11선까지 이격을 줄여놓을지 근데 그 정도예요. 기술적으로 뭐 이격을 좀 줄이던가 오늘 정도면 슈팅을 한 번 더 줄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슈팅을 주는 게 아니라 좀 늘려버리네요. 시간에서도 좀 나쁘진 않았는데 일단 그 정도로 보시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 그래서 결론은 전거래일 기준까지 오늘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전거래일 기준까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순위가 몇 위? 5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쌍끌이 순매수 5위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따졌을 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종목의 기준이 되죠. 그리고 전 순위가 계속 유지가 돼요. 상위권에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뭐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지나면서 더 가파르게 매수가 되느냐 했을 때 4분기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그것도 같이 볼게요. 그것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은 저점에서 지금 뭐 1%, 1.5% 돌릴 때 수급이 개선되는 게 확인되면 개인 선호 창구의 수급이라든가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급격히 개선되면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을게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관망. 좀 많이 눌리더라도 지난주 이번 주 합산해서 뭐 상승률이 꽤 크기 때문에 그 눌림 폭은 좀 감안하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자, 2분기 기준에서의 수급은 이 정도예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은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 5위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2천만 주 좀 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억 900만 주짜리 종목이니까 2천만 주면 거의 뭐 18%대 19% 가까이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장내 매수를 통해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 순매수 18%대 19% 가까이 들어온 종목 손가락 안에 꼽죠. 2분기에도 그러한 순위가 유지가 됩니다. 4위로 오히려 한 단계 2분기 기준에서는 2분기 이후의 누적 수급 기준에서는
4위로 한 단계 더 업이 돼 있어요. 그 이제 에코프로 같은 친구들도 쌍끌이 매수 들어와 있는데 왜 붕괴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정 범위의 공매대차 상한 범위가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갭상승 이후에 밀고 내려가는 흐름이 아니라 알테오전처럼 갭상승 이후에 밀고 내려가는 뭐 차익 실현이든 손절이든의 물량,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도 수급은 들어오는데 떨어지는 물량, 그러니까 상한 물량이 대부분이겠죠. 그런 물량 위주로 들어와서 시세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중으로 따질 때 그렇게 뭐 월등히 크지 않은 걸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이후에도 현대로템은 11% 정도. 그러니까 매수평균 단가도 이제 뭐 나중에 들여다보시면 될 텐데 결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3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3분기, 4분기는 주춤된 것 같고 3분기에도 좀 주춤이 됐네요. 올 초부터 전체적인 누적 순위로 놓고 봤을 때는 9위니까 9위.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가 11위로 등극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수급은 뭐 굉장히 뛰어나구나. 실적이 좋네, 저평가네, 아니네,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결론은 메이저가 소리 소문 없이 꾸준하게 매수를 했구나. 거래 대금이 아주 월등하지는 않으니까 시장에서 현대로템에 대해서 끝내줍니다라고 막 방송 갖고 나와서 대박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조금 제한적이죠. 그죠? 10월 이후에는 아마 수급이 손바뀜은 있을지언정 정체 상태였을 거예요. 10월 이후에 그렇게 이제 뭐 슈팅이 나온 적도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아마 순위에 지금 없죠. 없네요. 상위 순위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누적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뭐 어찌 보면 이제 뭐 장기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 수급이 전체적으로 이제 방산 쪽의 종목군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검색기에는 종목이 다 없어 있어요. KB금융도 94,500원 공방인데 600원, 700원으로 그러니까 거래가 둔화된 거죠. 뚫고 못 가니까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뚫지를 못하니까 거래가 둔화돼서 없어진 거고 가격으로만 책정돼서 들어왔다 나왔다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로템도 가격적으로 눌린 데다가 거래가 제한적으로 둔화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형주들의 경우는 1조 미만, 우리는 1조 미만을 아예 소형주로 불려버려요. 누가 들으면 웃기지도 않죠. 소형주가 아니라 1조 수준이면 대형주라고 다들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제 1조 미만을 소형주로 분류를 하고 얘가 이제 이렇게 다시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지저분해 보이는데 만약에 편입되고 나서 2, 3% 손절 범위를 잡았다? 그 정도 범위까지 확대돼서 움직이는 경우가 좀 드물고 그리고 소형주의 경우는 막 들쑥날쑥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또 한 가지는 소형주의 경우는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에 수급 요인만 가지고 대부분 움직인다면 이슈 불거진 내용에 이렇게 현대로템 같은 대형주의 기준은 어떻게 움직여요? 펀더멘탈을 뒷받침해서 거기에 이슈가 불거지면 그것을 명분으로 함께 거기에 이제 수급이 대부분이 관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급 관여가 높아요. 그런 맥락 좀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21년 4분기 이후에 이 당시에 이제 뭐 대선 주자들께서 양 진영 다 방산 쪽에 호재성 내용을 내놓죠.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일단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 그 부분을 미국하고 협의를 끝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기술력을 민간에 이양한다. 요거부터가 이제 스타트가 되고 22년 3월 우크라이나전의 지상전 돌입 확전 요게 이제 역시나 스타트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6월 달부터 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6월 달부터 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그 거래가 터지면서의 슈팅이 나오고 근데 이제 거래량의 기준에 1,000만 주를 잡아드리긴 했는데 실질 거래대금 보면요. 거래대금도 없이 가네 매집이 돼서 그런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집이 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어도 슈팅이 나옵니다.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과거에는 그렇게 해석을
과거에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근데 과거 대비 변동률이 우리나라가 더 확장이 된 거죠. 상하가 제도도 확대가 됐고, 거래 대금으로 놓고 보면은 결코 이제 그 과거 방식의 거래 대금에 대한 논리, 그 부분이 완전히 왜곡돼서 바뀌었다 이러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과서적인 기술적 분석, 서양식 패턴 분석에 대한 내용의 거래 대금은, 그래서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고점이든 또 저점이 낮아질 때에도 거래가 실리면서 무너져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예외 항목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주가가 날아가는데 거래량으로 볼 때 둔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월봉이나 이런 때. 단순한 예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가장 최근 종목으로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제한적으로 줄어드는데도 뭐 그렇게까지 시각적으로 볼 때는 뭐 제한적이는 않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거래량이 줄어드는데도 움직임이 나와요. 거래 대금이 실려 있어서 그래. 거래 대금이. 그리고 얘는 이제 1월 말 기준에 11만 9천 원이었단 말이에요. 1월 말 저점이. 그러니까 11만 9천 원일 때 100만 원이면 100만 주가 터지면 1,000억이란 말이죠. 150만 원일 때 100만 주가 터지면 1조 5천억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15배가 되지. 똑같은 100만 주여도 10배, 15배. 그러니까 거래량으로만 놓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아시고 계셔야 되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걸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시장에서 이제 교육이랍시고 유료 교육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먼 터지고 나서 차화정 랠리 때 슈팅 나올 때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죠. 둔화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걸로 예제를 보여주면서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는 것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매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대형주들 슈팅 나올 때에는 매집이 돼서 올라가니까 거래가 둔화되고 올라갑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매집이 안 돼도 올라가요. 올라가는 종목들은. 거래대금 보시면 거래가 터지면서 고점을 넘길 때 거래가 터지면서,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근데 요 얘가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보시면 수급 얘기가 나왔잖아요. 좀 전에 개인들에게 27%를 장내 매도를 합니다. 처음 겪어봤어요. 그런 거를 38년 동안에 27%의 물량을 장내 매도를 하는데 슈팅이 나와요. 거래량 그 내용을 떠나서 매집이 되면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이건 매집이 아니라 27%를.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수급 논리로 올라가는데 2차 전지 쪽에서는 대부분이 매도 속에서 주가가 폭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못 갔다는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박순혁이가 진짜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해서 지금 오늘날까지도 개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일단 27,500원에 하나 시스템이 돌려지면 지금 프로그램 수급이 일부 개선됐어요. 적은 물량에 밀렸고 또 적은 물량에 돌려지는데,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개선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돌려질 때 1.5% 정도 수준에서 편입의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JYP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좀 멈춰 있는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삼성전자의 낙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지수 범위가 좀 눌려지면서의 동반적인 약세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중이라 이제 뭐 조금 전에 기아 얘기했더니 기아가 또 딱 떠주네요. 자동차 부분의 슈팅 범위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동성 매매 기준에 기아를 뭐 놓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현재 기준에서는 만약에 이제 편입 설정을 잡는다 그러면은 오늘은 뭐 현대차보다 기아의 변동이 좀 더 확장이 될 수 있겠죠. 이쪽이 지금 거래가 좀 더 수반돼 있으니까 이쪽이 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상황을 보고 현대차의 매수의 기준도 고려를 할게요. 어제 100만 주를 넘겨놨기 때문에 오늘도 좀 그걸 기대했는데 오늘은 조금 거래가 약해요. 그러니까 현대로템 기준 잡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넘겼네요. 월요일날. 그죠? 어제는 좀 밋밋했고, 오늘 우리 계산 방식대로라면은 지금의 수급이면은
전일 수급은 넘길 것 같은데 50만 주 이상? 그죠? 9시 지금 40분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문자가 이제 현대 로템 나간 거고 나가고 눌려 있고 1차 편입, 2차 편입보다도 눌려 있고 KB금융은 뭐 얘도 조금 눌려진 건가요? 1차 편입, 2차 편입. 1차 편입 뭐 평균 단가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거래는 둔화되는 거죠. 있던 거래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거래가 이제 둔화되는 그렇게 해서 추가 매수보다는 이제 멈춰지는 걸로 그다음 고점을 뚫으면 다시 거래가 터지면서 뚫리는 거예요. 매물을 잡아먹고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위로 매수 강도를 더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과하게 밀리면 이제 심사숙고해서 수급이 내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은 요게 주력 주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갖고 가는 거고 요게 변동성 매매고 요거는 이제 관심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현대차 부분을 기아의 변동이 확대돼서 나온 것처럼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장중이다 보니 장중에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면 현대로템 녹화하다가 여기저기 막 신경 써야 될 게 많으니까 특히 이제 뭐 변동률이 불편하게 확장이 되면은 다 들여다봐야 되니까 한 템포 눌린 가격으로 드릴게요. 월등한 거래 터지면서 슈팅은 아니니까 21만 8천 원으로 드리고 전 월요일 날 마지막 매수사인이 21만 6,500원인 걸로 나오네요. 그렇게 해서 21만 8천 원에 매수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이제 또 현대로템 설명드리다가 혼자 변동이 나올 때에 만약에 위로 27,500원을 넘기는데 그 넘기는 기준의 프로그램 수급이 조금 더 개선된다. 그러면 이제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은 관망 기준으로 설정을 잡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현대차까지 매수 내보내놨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이제 마저 보면은 그래서 결론은 이 수급이라는 것이 수급도 그렇고 거래량, 거래대금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데 고점을 넘길 때는 거래대금을 실어주면서 넘겨야 된다라는 표현을 드린 거예요. 근데 월봉 기준에 사실 이제 뭐 거래대금으로도 놓고 보고 합니다만 변동률이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거든요. 월봉 단위에서도 지금 보면 뭐 뒤로 대물림 없이 이제 거의 뭐 쭉쭉쭉이에요. 이럴 때 같은 경우가 이제 8월 달에 전체 시장 충격받을 때 정도 기준인 거고 거의 뭐 상승장악 확인형 4대천원 캔들 패턴 하나 뜨고 그냥 주구장창 여기도 상승 때 확인형 뜨고 계속 거의 뭐 매도 신호 없이 계속 계속 뭐 패턴으로는 끊임없이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한 적이 사실상 없어요. 그 정도로 그죠? 거래대금에 대한 의미도 조금 전에 이야기랑 조금 달리 평가를 해드리면 수급이 유입되면서 수급 확인이 되면서 거래가 둔화돼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매집이 돼서 거래가 둔화됐습니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올라갈 땐 그거는 인정을 한다. 지금 24년 이후에 캔들 쭉 올라갈 때 캔들이 다소 전월 월봉이니까 전월 기준의 캔들보다 월등하게 커져 있는 몸통이 커져 있는 캔들은 뭐 이때 11월 달 정도의 꼬리 달릴 때까지의 그 몸통의 크기 그거 빼고는 없어요. 근데 이조차도 26%예요. 한 달에. 저렇게 많은 매집이 들어와 있고 뭐 실적 개선폭도 이제 가시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들어와 있는 게 한 달에 얼마? 26%? 아니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종목 10조까지 돌파한 HLB가 상한가를 들어갈 정도인데 별 내용도 없는 그 이슈 그냥 불거진 상태에서 근데 이렇게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는 친구가 뭐 매달 올랐으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좋지만 한 달 변동률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이 제한적인 범위에서는 수급이 뭐 손바뀜이 됐든 누적 수급 특히 누적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있다면 이 정도의 범위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넘어간다. 그리고 거래대금에 있어서도 그렇게까지 벅찬 거래가 뭐 급감한 그런 상태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놓고 보시더라도 좀 차분하게 기준점을 설정을 잡으시면 좋겠고 신고가를 낼 때는 사실 최소 범위가
OMA, 20MA.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뭐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메이저들의 수급이 확인이 됐으니까 대금 거래량 거래 대금에 대해서는 일부 뭐 양보해 줄 수도 있다. 라고 표현했지만 그래도 OMA, 20MA 거래는 넘겨야 된다. 요거. 그러니까 5월선, 20월선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OMA, 20MA 표현하는 거는 5일, 5주 뭐 5월 이렇게 표현하기 불편해서 이동평균선의 약자인 OMA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래서 거래 부분은 이왕이면 이제 당연히 신고가를 내줄 때 기준에서 터져주는 게 가장 좋죠. 그래야 신뢰도가 증가한다라는 쪽이고 그리고 오늘 요 정도로 끝나면 최악의 경우가 수급이 이제 손바뀜 정도. 매도한 외국인, 매도한 기관, 그리고 매수한 외국계 기관 투자자, 또 국내 기관 투자자. 그들끼리 이제 손바뀜에 주가가 더 슈팅 못 주고 눌려졌구나 요 정도.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든 다시 지금 가격에서도 이제 매수 강도를 주는 쪽이 메이저 쪽에서 연동이 되게 되면은 거래 터지면서 슈팅이 나올 수 있겠구나. 뭐 그렇게. 월봉은 이제 전체 기간을 본 거고요. 주봉 기준에서도 연간 단위 누적 순매수 뭐 어찌 됐건 5위니까. 그리고 7월 이후의 기준에서도 7월 이후, 7월 연간 단위 저쪽으로 보고 7월 이후를 이쪽으로 보면 되겠다. 주간 단위 뭐 너무 멀리 보는 것보다도 이렇게 당겨서 볼까요? 그러면 이제 연간 단위 주봉의 기준에서도 OMA, 20MA 터트리고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거래가 수반될 때 신고가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편하지 않단 말이지. 수급도 들어오고. 이게 뭐 엄청난 거래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자체적인 거래에서는 높지만 거래대금 최상위 막 1위, 2위를 막 하면서 슈팅이 나온 그런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맴도는 기준에서는 뭐가 돼요? 거래가 밋밋하죠. 밋밋하다 보니까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거야. 안착하고 슝 하고 날아가 줘야 되는데. 그래서 거래가 좀 있어줘야 된다. 거래가 없으려면은 여기서 수급이 좀 들어와야 돼요. 수급이. 거래가 없더라도.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눌려져 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수급이 어때요 사실. 조금씩 들어올 때는 이렇게 거래가 제한적이잖아요. 눈으로 볼 때 거래가 뭐 5MA, 20MA도 못 넘긴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수급이 들어와서 들어올린 거고. 그죠? 우리가 7월 말 여기서 정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들어오던 수급이 갑자기 여기서 실적 발표 나오는 즈음에 좀 꼬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정리를 한. 그러니까 거래가 없더라도 수급이 들어오는 저런 국면에서의 슈팅, HD 현대일렉트릭도 얘도 뭐 어마어마하게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얘나 실적이 명분이 돼서 저평가는 아니지만 둘 다 실적이 명분이 돼서 이렇게 수급 들어올 때 불편은 없이 아름아름 거래가 둔화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뭐 기준점이 막 바뀌고 그러면 안 돼. 뭐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다 그게 기준점이 바뀌면 안 되고 첫 번째 기준은 무조건 고점 저점을 이탈시킬 때 거래량으로 보시지 말고 거래 대금이 수반돼야 된다. 근데 오늘날의 기준은 원체 HTS, MTS의 발달로 인해서 과거만큼 객장에서 주문을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월등히 터져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고빈도 거래라고 금융당국이 단어를 지정해 놨어요. 고빈도 거래, 그러니까 뺑뺑이 거래, 매수매도 이 뺑뺑이 거래가 많아지다 보니 거래량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크게 부여하지는 않아요. 좀 과하게 포장된 거래량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회전율이 높은 종목이. 그래서 올라갈 때는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 대금이 실리고 신고가를 내야 신뢰도가 쌓인다. 올라갈 때는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된다. 그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밀려 내려올 땐 거래가 없이도 내려와요. 왜냐하면 과도하게 회전율을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뺑뺑이를 돌려놓고 거래를 터뜨려 놓은 거. 그런데 그거를 뺑뺑이를 돌리는 게 몇 개 팀이 안 된단 말이죠. 그들이 오늘 거래를 터뜨렸다가 내일 딱 멈추는 순간 거래가 급감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줄줄줄 속된 표현으로 흘러내린다는 표현을 하죠. 줄줄줄 흘러내려. 그러면 거래가 없이도 계속 밀려 내려가요. 그 대표적인 예로 2차 전지. 어? 걔네들의 회전율이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에코프로 시가총액도 올라가기도 했지만 하루 거래 대금이 4조씩 터졌어요. 그러니까 최정점일 때 4조. 그리고 뭐 1조, 2조는 우습게 터져버렸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5조. 지금의 거래 대금 얼마예요? 지금의 거래 대금 말도 안 되게 내려와 있어요. 안 나올 때 거래 대금 200억에 200억. 4조 터지던 애가 200억. 거래 대금이 둔화되면서 미끄러져요. 급감하죠. 뺑뺑이 돌리던 애들이 갑자기 급감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끝났다는 거예요. 뭐 어떤 종목이든. 뭐 예를 들면 하나 시스템도 오늘 많이 미끄러지는데 이 종목의 경우에 거래 대금이 급감한다. 지금 계속 급감돼 있잖아요. 어느 날 뒤돌아봤더니 이렇게 급감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처럼 딱 맞아버리면은 아 이게 뭐지 하고 딱 쳐다보는 순간 아 거래 급감돼 있네. 그럼 최악의 경우는 얘는 손절도 해야 돼. 굉장히 크게 열어놓는 부분의 경우가 예를 들면 단기적인 슈팅이 나오려면 여기를 훼손시키지 않아야 돼. 27,000원은. 단기적으로 슈팅이 강하게 오늘 강하게 되돌리고 뭐 내일이라도 슈팅이 나오려면 그리고 26,200원 이런 데가 훼손이 되면은 단기 변동성의 확장은 이제는 1차적으로는 끝났다. 다시금 거래가 터져야만 슈팅이 나온다. 하락으로 전환됐다는 아니에요. 갭이 메꿔졌다가 하락 전환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굉장히 강하게 뻗어 올라가던 힘의 크기가 작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미 거래가 급격히 둔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밀리면 들어 올려놨던 쪽 얘는 하나 믿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유통 물량이 없는데 수급이 5%에 달하는 수급이 들어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평균 단가 2만 5천 원 수준에 들어온 수급이 2만 5천 원 정도에 들어온 수급이 주가가 이렇게 밀려. 근데 하염없이 두 손 들고 있나? 중장기적으로 관점을 두고 들어왔다? 그렇게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단기적인 성향의 액티브 쪽이 좀 더 들어왔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여기서 살아나려면 꼬리 달고 돌리면서 흐름을 가져가야 돼. 그리고 고점을 거래대금을 최소 거래대금 그러니까 4천억에 70%, 3천억 정도는 터트리면서 들어올려야 돼. 근데 양봉의 크기가 14%가 아니라 더 커진다? 그럴 때는 거래대금 더 실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꼬리 달리거나 음봉 정점이 시작돼. 그러니까 장중이니까 너무 길어졌어요. 최근에는 뭐 이런 내용들을 확장해서 설명드리진 않았었는데 오늘 교육 부분이 많이 포함됐는데 나중에 이제 주말 일요일이나 뭐 이럴 때 교육해드릴 때 또 정형화된 유료 교육을 해드릴 때 또 유료 회원님들은 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자료 주세요.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교육 자료 정형화된 교육 자료 주세요. 그럼 그거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처럼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교재가 있는 상태에서 쭉 이야기를 하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죠. 또 거기다가 거기다가 뭐야 그 여러분들도 이제 종목 들어가서 종목이 눌려져 있으면 신경 쓰이죠. 교육이 귀에 들어오시겠냐고.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또 업무 지시할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일단 그 다시금 하나 로템 현대 로템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현대 로템을 조금 전에 우리가 월봉을 하나 잘랐고 주봉 기준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래의 기준이 거래대금 보시면은 거래량은 급감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거래대금으로 이제 항상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거래대금이 그렇게 뭐 그 전체 시장에서 문제가 될 만큼의 급격한 거래대금이 감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요 수급이 이제 정체 상태인 거는 좀 아쉽지만은 뭐 요 가격대에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한 명씩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매수 매도 저점 물량 차익 실현하는 쪽 뭐 지금이라도
뭐 엄청난 슈팅이 나오니까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인덱스 쪽의 기준의 비중을 채우는 쪽, 뭐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당길게요. 7월부터 당기고 거래량은 제한적이지만 거래대금은 뭐 일정 범위 유지되고 있고 수급도 4분기 들어서 좀 정체 상태이지 3분기까지도 굉장히 강력한 3분기까지도 아까 보시면 몇 퍼센트였죠? 보겠습니다. 1억 900만 주짜리니까 주식 수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매수 강도를 세게 드렸고 개장 초부터 그렇기 때문에 편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주식 수도 알고 계셔야 돼요. 1억 900만 주짜리예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이든 그래서 3분기 이후 7월 이후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매매를 했던 종목은 위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LG 에너지솔루션은 거의 안 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90만 원대 들어갔다가 뭐 100만 원에 그냥 짧게 나오고 원체 이제 이 두 종목은 이제 뭐 우리가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알테오젠은 꽤 오래 갖고 있었는데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순매매 수량이 180만 주면은 얘는 주식수가 5,300만 주인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3% 되는 거죠.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거의 안 들어갔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6억 4천 주인가 그럴 겁니다. 얘가 얘도 한 3%좀 넘는 거고 한국전력이 꽤 들어왔죠. 꽤 얘도 꽤 들어왔는데 퍼센테이지로 그렇게 높진 않아요. 얘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다가 정리를 한 상태고 그다음에 금융지주사는 KB금융 갖고 있고 자동차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2억 1,300만 주였는데 지금 이제 이익 소각해가지고 2억 400만 2억 900만 주인가 뭐 할 겁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이 1억 900만 주 한국항공우주가 9,700만 주 뭐 이렇게 될 거예요. 현대로템이 이 퍼센테이지로 7% 정도 7% 아니구나 6% 조금 안 되게 갖고 있는 거죠. 1억 1천만 주라고 잡으면 1억 1천만 주면 6% 넘네.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는 거예요. 이 10종목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가장 작아요. 이 중에서는 한국항공우주보다 높겠구나.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그렇게 뭐 위에 있는 종목보다는 작은데 매집률은 비율로 따졌을 때 월등히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7월부터 9월 말까지 우리나라에서 쌍끌이 매수 9위였고 그다음에 10월 이후부터 해서 이제 정체 상태 내지는 일부 물량이 나왔는데 뭐 손바뀜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름아름 이제 변동이 나온 부분 변동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달 동안에 물론 뭐 강세를 띄워준 것만 해도 고맙죠. 지수 대비해서 지수 대비해서 그래서 요 기준은 거래량 부분이 신고가를 내주는 위치 68,000원 기준의 신고가 그 다음에 오늘 기준 어때요? 일단은 일주 월봉의 종가상으로 사상 최대치 기준이 될 거예요. 주봉 기준에서도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 기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가. 그래서 오늘이 수요일이고 목요일 금요일 남아 있는데 오늘도 이제 개장 초에 거래가 터졌다가 눌리니까 거래가 둔화된다 할지라도 마감 때까지 이제 거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나머지 거래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이 거래가 이제 또 다시 감소한다 할지라도 최소 5MA 20MA 그러니까 주간 단위의 1,000만 주 거래량은 뭐 실려질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시스템이 계속 눌려버리네요. 최근 내에 이제 계속 손절 범위를 27,000원 수준으로 드렸는데 오늘 그렇게 뭐 눈에 띄는 수급도 없어요. 10시 기준에 이 정도면은 거래량 자체가 500만 주 수준뿐이 거래 터져도 500만 주 수준. 뭐 물론 밀릴 때는 거래가 제한적이어도 불편하다. 그냥 거래가 없더라도 조정에 깊이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한적인 거래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21,000원을 27,000원을 지금 마지노선으로 대처를 할까? 일단 잘라냈다가 다시 들여다볼까 좀 고민을 좀 하고 아주 이제 뭐 변동성이 크게 지금 막 출렁거리는
그런 위치는 아니니까 다소 고민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기준점 잡는 걸로. 그리고 지금 검색기에는 기아가 잠깐 이제 이탈이 됐고 현대모비스가 V1000에 형성이 돼 있어요. 기아도 지금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어요. 기아도. 그래서 일단은 자동차 쪽이 일단은 형성이 돼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현대차 기준이 슈팅이 조금만 더 나오면 현대차도 검색기에 뜰 수 있다. 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하나 시스템이 좀 과하게 미끄러지는데 27,050원이 이제 저점이고 돌리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27,500원 정도의 프로그램이 이왕이면 매수로까지 전환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선호 창구가 좀 돌려지고 얘가 지금 좀 더 변동성이 커져 있어서 하나 시스템이 하나 오션이나 어제 기준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대 좀 조정이긴 했는데 좀 많이 과합니다. 좀 프로그램 좀 들어와요. 10만 주 매도해서 6만 주 정도가 지금 가격에서는 대사진 가격인데 1억 8,800만 주 기준에 10만 주, 4만 주 가지고 수급을 논한다는 게 참 좀 그렇죠.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제 거래량 부분은 욕심 같아서는 이제 이슈 불거지면서 최소 범위가 주간 단위에 1,500만 주. 응? 이슈 불거지면서 실적 모멘텀이든 수준 모멘텀이든 2천만 주씩 터지면 이제 거의 끝자락 될 수 있을 거예요. 2천만 주 터지면서 주간 단위에 슈팅이 나오면 지금껏 보지 못했던 양봉의 크기들 뭐 예를 들어서 얘도 20%뿐이 안 되네. 주간 단위에 굉장히 작아요. 지금 양봉의 크기가 20%뿐이 안 돼. 얘가 지금 16%. 응? 퍼센테이지가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면서도 그래서 일단 최소 범위의 거래량은 1,000만 주 주간 단위에 1,000만 주 터지면서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는 모양새가 형성이 되어 준다면 그렇다면은 당분간 뭐 억지로 차익 실현할 필요는 없다. 조정이 좀 깊어져서 10% 이상의 고점 대비 조정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값어치가 있다.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는 아니지만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정부 정책주라는 것에 긍정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을 명분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매수 강도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에 무게감을 둡니다. 됐죠? 그러니까 변동성의 기준은 거래 터지고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제 기준에 이제 JYP가 오늘 크게 뭐 대밀리는 흐름 아니고 또 뭐 마찬가지로 루닛이든 HLB든 이런 종목군들의 기준. 그리고 알테오젠이 다시 가격 반발력이 있는데 그 수급 보면서 기준을 좀 잡을 거예요. 알테오젠의 거래 대금이 오늘 3위입니다. 적지 않은 거래 대금에 수급이 지금 불편한데요. 프로그램 위주로 끌어올렸던 애인데 프로그램 매도예요. 검색계도 안 뜨고 거래량이 제한적이니까 검색계 안 떠요. 4%씩이 올라와도 조금 이따 한번 보죠. 뭐 검색계 또 뜨네. 방금 떴네. 일단은 뭐 알테오전 떴으니까 알테오전도 검색기를 올려놔 드릴게요. 종목 굉장히 제한적으로 뜨죠. 저기서도 옥석 가리기 해야 돼요. 어차피 만약에라도 이제 기아나 현대모비스 등이 변동률이 나올 것 같으면 매매를 하겠죠. 근데 검색해 뜨는 종목 변동성 매매로 들어가는 건데 현대차를 갖고 있는 상황에 뭐 얘네들의 슈팅이 뭐 제한적일 것 같으면 안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지금 떠도 안 들어갑니다. 가격 반발력 수준이라서 슈팅을 그렇게 크게 못 본다고 해석을 하고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무거우니까 안 들어간다. 지금은 무거우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 10위였어요. 21년도에. 근데 1월 12일 날 12일일 거예요. 상한가까지 갑니다. 자, 마지노선 27,000원으로 설정하고 하나 시스템 매수세를 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이 플러스로 반전돼 있고요. 하나 시스템이 뭐 28,000원대에서 계속 놀다가 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27,500원에 매수가 들어오는 되돌림이 나오는데
가장 큰 기준점은 거래는 없어요. 거래는 없어서 오늘 뭐 엄청난 슈팅이 나오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오늘 뭐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계속 돌려서 시초가 넘기고 슈팅 나오겠죠. 어? 그래서 일단은 명목 가격 27,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발송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한 10만 주 나오다가 매도가 10만 주 나오다가 그래도 한 7만 주 대사면서 27,500원 공방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하나 오션이 플러스로 반전돼 있고 물론 이제 뭐 별개 종목군이지만은 그리고 이왕이면 여기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돌려지는 모습이 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뭐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27,000원 명목 가격을 오늘 굳이 깰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뭐 10일선인데 계속 그렇게 미련을 둬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제 수급이 긍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합으로 끝났는데 이왕이면 오늘 보여지진 않지만 오늘도 수급이 긍정적으로 마감이 되기를 주가가 뭐 크게 돌려지든 크게 못 돌려지든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의 경우 마지노선을 1차적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격이 되면 문자를 다시 보낸다고 했어요. 추가 문자 발송 예정으로 그러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알테오제는 고민을 해볼게요. 제가 들여다보면서 뭐 프로그램 쪽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뭐 개인산업 창구도 보고 가격 반발력인지 아니면 추세를 좀 돌려줄 수 있을지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하나시스템 뭐 수급이 월등하게 개선되지 못하네요. 그리고 일봉 주봉까지 잘랐고 이제 마지막 일봉 11월에 조금 매수가 들어오면서 큰 물량은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들어오면서 가격 반발력은 좀 줬는데 하여간에 어찌됐든 스팸은 전화들 아주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수급으로 계속 봤으니까 수급 논리로만 계속 볼까요? 적은 물량이지만 수급이 유입됐다. 유입되면서의 흐름이다. 그리고 요렇게 볼까요? 아니면 10월 중순 이후로 더 당겨서 볼까요? 어찌됐건 그 사상 최대치 신고가의 기준이고 갭 발생되고 나쁘지 않은데 거래가 아쉬워요. 거래가 수급도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꼬인 거죠. 매수가 좀 들어왔다가 그래서 요게 이제 사상 최대치 고점입니다. 저 때도 사상 최대치 고점이어서 긍정적이다라고 했더니 그냥 음봉으로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그 전날 갭상승에 슈팅 주고 거래 나쁘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조금 모자르는데요. 전체 시장의 거래 대금에 좀 더 눈에 띄는 흐름이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여기서 이제 거래 없이 수급 들어오고 슈팅 나오는 종목군들은 사실 요 수급이요. 요 지점보다 월등히 대형주의 기준에 아름아름 더 들어오는 케이스들 그런 케이스들은 좀 더 편하게 되겠죠. 하여간 오늘 장악형이 뜨고 마감 때까지는 거래가 둔화될지언정 없어지진 않잖아요. 터진 거래가. 그럼 마감 때까지는 요 흐름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수급까지. 제한적인 수급이긴 합니다만. 그죠. 그리고 이런 거는 초록색으로 박스를 친다 이거예요. 아무리 뭐 캔들 기초교육은 뭐군 결론적으로 거래가 없잖아요. 수급은 일부 들어왔는데 큰 수급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래 꼬리가 이제 양봉의 경우는 몸통으로 인식이 되는 거고 장악형이다 여기까지 포함해서 장악형이다 이 정도 장악형 뜨고 대박 난 거죠. 이건 아니에요 사실. 거기다 이제 샛별형의 기준도 음봉의 윗꼬리는 뭐다? 몸통이다. 그러면 샛별형의 기준에 있어서도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이제 감싸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캔들 패턴으로는. 자, 이 정도 일봉. 굉장히 길어졌어요. 설명하면서 이 종목 보랴 저 종목 보랴 뭐 해석해 드리랴 뭐 굉장히 녹화가 길어져 버렸고 교육도 장중이라 뭐 어수선해서 제대로 교육이 됐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녹화 방송을
뭐 주말이나 이럴 때 차분하게 또 들여다 보시면 하나하나가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삼성전자의 낙폭이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대형주는 인덱스 쪽에서 그 물량이 나와요.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빠르게 좀 돌려놔 줘야 그때 이제 전체 종목군들이 조금 편안해질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분봉에서 마지막으로 볼까요? 분봉은 검색기에 좀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텐데 일조월봉으로 보시죠. 어차피 얘가 오늘 눌려지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방산 쪽의 기준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의 기준은 지고 간다. 그리고 MSCI 지수 편입되고 나면은 이제 그 물량, 인덱스 쪽의 물량이 전부 대부분이 대차로 나와요. 대차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공매도로 연동되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공매도 이외에 해칭 물량으로도 이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공매도가 어찌됐건 금지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수급에 있어서는 뭐 하여간에 매우 긍정적인 상태다. 누적 수급 범위도 그렇고 상상을 초월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고 작업하시는 분은 이제 현대 로템 부분에 지금 차트나 이런 걸 묶어줄 테니까 PPT 작업해주면서 수급 범위만 어떻게 할까? 수급 범위만 11월 달 거만 볼까? 아니 그건 냅두세요. 내가 잠깐 나고 내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 됐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은 현대 로템 이제 자료들을 6월 마지막 자료가 10월 22일인가요? 아까 올려드렸을 때 그래서 영상을 무료로도 올려드리고 유료로도 올려드렸는데 예전에도 이제 그런 질문이 있어요. 나는 돈 내고 듣는데 왜 저걸 다 공짜로 올려줍니까? 하시는데 아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과금을 해서 들으실 정도로 윤정도에 대한 신뢰도가 있으신 거고 여러분들의 경우는 신뢰도가 있으니까 그런 그 영상들을 끝까지 보시는 기준이 설정되시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 이거 올려드려봐야 10월 4일이네. 한 달이 넘었네요. 근데 내용이 바뀌는 게 없어요. 변동률도 제한적이라 그래서 같은 내용에 뭐 여러 가지 녹화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같은 내용에 그대로 가는 거야. 뭐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KB금융도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10만 원 넘길 때 이제 찍어드렸는데 거긴 많이 밀리긴 했죠. 근데 지금 뭐 조회수 300개 뿐이 더 돼? 1개월 전에 올렸는데 300개 뿐이 안 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수급, 시장 대비해서 수급이 대단하다.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대단하다. 정책 수혜주로서의 기준이 잡힌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다. 검색기에도 무지하게 떠요. 뜨는데 슈팅이 안 나와. 어? 이제 이런 거는 마지막 이제 정점에 달했을 때 슈팅이 뭐 제대로 불꽃놀이가 나오는 기준이 잡히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PPT 마저 보시면 빠르게 넘겨드리면 지금쯤 이제 슈팅이 더 나와서 막 신고가 찍고 막 거래 터트리고 막 슈팅이 나오고 해서 행복하다 이래지면은 제일 좋은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이 이제 정책주 기준에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좀 이따 이제 뭐 원고 갖고 나올 때 이건 제가 바꾸도록 하고 이런 내용들을 평상시에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만 아니라 펀더멘탈적인 부분 간단하게 해서 설명을 드려왔어요. 검색기로는 뭐 계속 뜨는 거지 뭐 주구장창 주구장창 뜨고 말씀드린 것처럼 옥석 가리기 합니다 했는데 뜨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옥석이 된 거지. 그래서 이런 캔들 부분들도 기초부터 이제 좀 잘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수급 부분은 이런 도서 자료 내용 동영상으로 다 잡아드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 평균 단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는 굉장히 높아요. 8만 원. 지금 10월 달에 영상을 이제 10월 4일 날 찍어드렸고 10월 4일 기준의 영상이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10월 4일 57,000원이네요.
거기서부터 10,000원 올라서 10,000원, 12,000원. 수급은 뭐 누적적으로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에요 사실은. 근데 뒷바꾸가 없다. 계속 뭐 우리 어릴 때 대우자동차 레간자라고 있었잖아요. 소리 소문 없이 강하다 뭐 이런 뭐 그런 슈팅인 거죠 뭐. 대단합니다. 내일장 공략주로 또 가져갈 거예요. 내일장 공략주. 왜냐면 이제 오늘 거래가 좀 둔화돼서 아쉽지만은 뭐 아직 10시고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위치고 수급이야 뭐 개선될 수 있는 위치고, 그러니까 내일 기준의 거래가 최소 300만 주 정도를 신고가라서 사실은 더 터져야 돼요. 월등하게 터져야 되는데 얘를 뭐 20% 혹은 상한가 가주세요 이럴 거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뭐 내일 기준에 300만 주 이상의 거래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 이왕이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서 최소 범위 300만 주 이상 터져주고 종가 기준에 최소 68,000원 위쪽으로 마무리해주면 단기 추세가 이번 주든 다음 주까지 확장될 수 있겠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어제 꼬리 달렸지만 뭐 전혀 문제될 흐름은 없겠습니다. 오히려 오늘 조선주 볼만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기준에 이제 하나오션도 좀 탄력이 나올 걸로 기대했는데 뭐 한 2.7%까지 눌렸었어요. 강보합으로 잘 돌렸고, 하나 시스템도 돌리고는 있는데 애매모호하네요.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예? 그리고 거래가 뭐 지금 170만 주라 오늘 뭐 얘가 10% 오를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메타방도 상황에 따라서는 만약에 이제 강보합 쪽까지 이제 돌리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 라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메타방도 비중을 절반을 또 덜어내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차분히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서 찾아오세요. 그렇게 해서 애드립도 치고 뭐 쇼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자,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고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혹은 유튜브로 바로 오셔도 돼요. 유튜브로 오셔서 윤정두를 검색하셔도 되는데 아이고 요거 아직도 진행되고 있구나. 요거를 이제 끊어놓을게요. 끊어놓고 이쪽에 오시면은 이제 이게 뭐죠? 뭐야 이거 나중에 뭐야 이거 모르겠다. 끄자. 모를 땐 꺼버립니다. 자, 일단 어찌됐든 유튜브 오셔가지고 보세요. 전체적으로 JYP, 루닛, DS 단석, 뭐 하나 시스템, HLB의 상한가의 진실. 이거 아니다. 이거 매도다. 양봉일 때 왜 팔아? 밀리면 매도다. 검색해 바로바로 뜨죠. 이거 검색해 한번 볼까요? 기분 전환이나 할게요. 이때 HLB하고 루닛이 월요일 날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떠줍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게 검색기가 소름 돋는다는 게 오늘 아직까지 뭐 실패라고 볼 수 없죠. KB금융이 다시 94,800원이니까 1차적으로 KB금융 먼저 들어갔나요 오늘? 그 다음에 현대로템 한 종목씩 각각 떠줬었고 18일이 월요일이죠. 18일 날 월요일 날 보시면 HLB 하고 루닛이 떠요. 근데 HLB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76,500원, 루닛 56,700원. 어이 뭐 저렇게 늦게 뜬 거 무슨 이익이 있어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다시금 보시면 개장 초에 루닛 55,800원 그리고 그 앞전에 또 떠 있겠죠. 여기서부터 떴구나. 유닛이 이제 제가 캡처해서 올려드린 게 요 가격인 거고 55,500원 실질적으로 54,500원 했다요. 그러니까 대략 한 13%. 어쩔 수가 없어요. 평상시 거래가 뭐 몇백억 터지지 않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HLB 같은 경우도 거래가 급감한 상태에서 이제 거래가 터진 거라 68,900원 나와 있는데 66,400원에 뜹니다. 그러니까 HTS 버전에서는 이제 뜨는 게 나오는 거고 MTS 버전은 이제 제가 손으로 캡처해야 되는 거고, 오늘 저점에서부터 이제 돌리는 종목은 나오지만 좀 더 밋밋해가지고 기아도 진입 그리고 이제 탈퇴 신호 바로 나온 거죠. 왜냐면 거래가
둔화될 때 고점 대비 밀려서 탈퇴 신호 나오는 경우도 있고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탈퇴 신호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오늘은 뭐 종목은 그렇게 안 뜨네요. 펩트로는 그냥 또 지하실이 어딘지 모르게 또 주구장창 두들겨 맞고 있네요. 바이오 쪽 종목군들 조정받으면은 나오는 얘기가 이제 금리 얘기 나올 텐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고금리에서 슈팅이 나오는 거지 성장주가. 그리고 바이오주는 우리나라만 날아간 겁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희한한 흐름. 자 그렇게 해서 유튜브 오시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누르시면은 저 검색기 받는 방법이 나와요. 검색기 받는 방법 나오니까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은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나오니까 전화하시고 자산 규모가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VVIP 방으로 오셔서 수익이 목적이신 거지 뭐 교육을 받으시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대처하는 걸로 설명을 드립니다.